진단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02-325국에 8200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재아재 게시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게시판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복 전문가님. 네, 1677님께서요. LG 상사를 45,290원. 250원에서 매수했다고 하는데 손절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중은 뭐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일단 LG상사요. 진입을 잘못하셨습니다. 동일한 어떤 종목군 안에서 지금 현재 뭐 45,000원대면 가격대 부담은 크게 한 10% 정도의 어떤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형주의 어떤 이런 손실이 10% 정도는 날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자원 관련주들을 할 때 왜 그 중요한 어떤 맥을 잊어버리십니까? 시장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수급을 그 키워드를 가져가는 종목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꼭 2등, 3등 종목을 하니까 문제이죠. SK 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동일하게 이 자원 관련주들 중에서 시장을 뿜어가는 어떤 자리는 대우 인터내셔널 그리고 GS 글로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회사는 원래 GS 글로벌이나 대우 인터내셔널을 사야 되는데 이 종목이 좀 싸다는 이유로 이쪽으로 갖는 것이 문제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 종목은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보면 차트의 어떤 흐름을 보면 흐름상으로는 중기적인 어떤 추세를 벗어나는 하락의 추세를 분명히 벗어난 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지만 이 지금 현재 한번 오르고 나서 밀고 그 위에 고점을 넘지만 하고 밀었기 때문에 이건 리바운딩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나와서 그 자리를 오히려 교체 매매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반등의 폭은 45,000원 진입했던 자리에서 청산하고 GS 글로벌이나 아니면 대우 인터내셔널 눌림목을 공략하는 교체 매매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45,000원에 반등시 청산 전략 제시합니다. 네. 게시판 종목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어떤 종목 볼까요? 이번에는 크루쉘텍이라는 종목을 올리신 분이 있습니다. 9,915번님이요. 크루쉘텍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크루쉘텍이 주가가 급락하고 난 뒤에 강한 반전의 고리를 만들었다가 행보 수렴하는 어떤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루쉘텍은 오늘도 이제 좀 올랐는데 전체적인 어떤 크루쉘텍은 그 옵티컬 트랙패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지금 현재 수출이 좀 잘 안 되니까 이쪽에 터치 스크린 패널 일체형 터치 스크린 패널 쪽으로 어떤 사업의 어떤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애플 쪽에 어떤 특허를 벗어난 어떤 새로운 특허를 가지고 나왔는데 시장의 어떤 그 반응도는 아직까지 정확하진 않지만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최근에 터치 패널 스크린 업체들 중에서 안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없죠. 거의 다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도 그런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쪽으로 보면 외국인들하고 국내 기관들이요 간헐적인 매수이지만 일방적인 매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수급의 주체는 매도의 주체도 없고 매수의 주체도 확실하진 않다. 그러나 흐름을 보시면요 장기 하락의 어떤 트렌드를 분명히 벗어났고 지금은 이제 양의 그룹 그 매수의 영역에 들어놓았던 이런 흐름인데 중기적으로는 위에 고점을 넘지 못하는 수렴형이에요. 단기적으로도 중립 영역이고 그러면 이 자리를 딱 치고 나가는 어떤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가격의 직전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가 많이 실렸던 자리가 17,500원대이죠. 이 자리까지는 기본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17,500원 이상대에서는 한번 청산해 주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휘었습니다. 올라가다가 누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누웠던 어떤 자리를 아래에서 다시 돌려서 들어가는 것인데 10,000원을 이탈하지 않고 돌려주면 그때 여기 7,500원대가 지지가 될 때 21,000원 전후까지 중기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지금은 17,500원 반등 시 청산 전략 제시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 선택하시겠어요? 박성영 씨. 네, 종목 말씀해 주세요. 예, 금호석유인데요. 네. 20%요. 매수가는요? 129,500원요.
네. 어떤 점이 제일 답답하세요? 아, 이거 7월 초에 샀는데요. 네. 자꾸 내려가더니 또 올라갈 때 또 한번 사가지고 나왔는데, 네. 한번 사보태 나는 또 내려가지고, 나와보고, 또, 인지 또 사보태까 웃자고 싶어가지고, 네. 물어보려고,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이 부분에서의 등락이 좀 이어지는 모습인데 전문가님의 진단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박수현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호석유 때문에 좀 애타하시네요. 매수가가 12만 9,5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전략은 좀 보유의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먼저 최근에 그 9월 달에 중순에 상승했던 배경은 일단 그 합성고무 가격이 완만한 상승세가 좀 예상된다라는 리포트와 함께 상승을 좀 전개됐고, 하지만 최근에는 다소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락이 좀 나왔고, 현재 구간은 앞전 저점에 대한 지지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11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매수하셨던 가격 금방 13만 원대까지는 시간적인 투자를 좀 하시게 되면 올라오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적이 가시화되는 것은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가 내년도 또 봐야 되겠죠. 그런 점을 좀 미뤄봐서는 현재로서는 실적 보니까 영업이익이 그 3분기 때 858억 정도에서 지금은 500억대로 대폭 좀 축소가 되는 양상이거든요. 그다음에 주가는 한동안 박스를 좀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박스권은 한 11만 원 정도에서 고점은 한 13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유하시고 이제 매수가 근처 13만 원 정도 금방 오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하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현 전문가의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또 아자아자 게시판 안 보면 서운하시죠? 김대국 전문가님 어떤 종목 진단해 볼까요? 네, 이번에는 부강약품 하나 보겠습니다. 2878님께서요. 지금 매수 가능한지요?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그 부강약품이 최근에 주가가 움직임 자체가요. 완만한 어떤 상승세, 각도가 좀 없는 어떤 이런 완만한 상승세를 가져가다가 오늘 지금 현재 강하게 5% 가까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부강약품이 시장의 어떤 선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강약품은 원래 부강약품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죠. 부강약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회사 때문에 오르는데 줄기세포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메디포스트나 아레는바이오 같이 전부 다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지금 현재 바이오주들과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이런 어떤 흐름이 아닙니다. 실적과 일단 그러니까 실적이 동반된 어떤 이런 흐름에 수급이 같이 겸해져 있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보면 오늘 움직이고 있는 어떤 JW 중개시장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조화제약, 부강약품 이런 어떤 시장 흐름은 단기적인 어떤 시각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따라가면 별로 재미는 없는 거다. 그 대신 중기적인 어떤 시각에서 만약에 이 종목을 만약에 바라본다면 오히려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급을 하나 보시면요. 외국인하고 국내 기관들 수급이 괜찮죠. 괜찮은데 주가는 흐름은요. 이렇게 보면 하락의 트렌드를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넘겼습니다. 근데 중기는 완만한 어떤 점진적인 상승인데 이 속도가 너무 좀 이제 완만하니까 좀 약간 짜증스러운 어떤 이런 자리이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그 대신 급락으로 가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해야 하고 이런 것들은 눌림목이 만약에 나온다면 중기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여전히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고 지금 현재 이 매수의 어떤 가능한 어떤 이런 영역이라고 보고 전일 오늘 지금 현재 어떤 따라가서 매도하기보다는 눌림목을 이용한 어떤 자리가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을 주면 현재 가격보다 가격이 조금 다운시킨 어떤 가격에서 지금 현재 지금 한 5% 정도 올라 있는 어떤 이런 자리보다는 3% 정도 이내로 들어왔을 때 저점 매수해서 중기적인 어떤 흐름에서 가져간다면 이 종목의 경우에는 한 15에서 20% 정도의 어떤 수익률은 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니까요. 따라가면서 매수만 하지 말고 조정식 매수 관점 제시해 드립니다. 네,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전화인데 기회 잡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종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고요. 네, 매수가 62,400원. 네. 비중은 40%. 40%요.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네. 네. 어떤 점을 생각하고 계세요? 매수하고 난 다음에 자꾸 수주 부진으로 계속 하락해서 네. 손절 시기를 놓쳤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해서. 알겠습니다. 한번 놓친 손절 시기 어떻게 하면 좀 손실을 줄여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재환 전문가에게 이야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로현입니다. 네, 두산중공업으로 손실이 좀 나셨는데요. 매수가가 62,400원, 비중은 40%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두산그룹 쪽의 하락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좀 전에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두산중공업이 지금 발전 플랜트 분야 쪽에서의 신규 수주가 부진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3분기 영업이익 자체도 전분기보다도 한 두 자리 숫자 이상의 감소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아마도 이제 그러한 부분 자체가 9월 중순경부터 반영이 되는 가운데 아마도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셨다라면은 9월 중순경에 한번 좀 지수 2,000포인트 올라가던 그 당시에 올라가는 자리에 서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만큼 추후에 실적 전망 자체가 악화되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양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자회사에 두산건설이 있다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큰 부담감이 되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이제 과거에도 이제 두산건설이 위험했을 때 충당금을 쌓았던 쪽이 두산중공업이죠. 주식회사 두산을 비롯해서 두산그룹주가 대부분 다 이제 그 두산건설에 대한 어떤 우려 자체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중견건설업체분들이 최근에 극동건설의 부도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즉 이제 대형 건설사도 그렇습니다만 중견 건설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는 회사의 주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투신을 비롯한 기관권역의 매도 물량을 이끌어내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가 결국에 실적이 부진하다라면은 그 부진한 실적이 발표되는 그 타이밍이 중기적인 저점을 만들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당분간은 5만 원권 초반을 향한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21 이평선의 하락 각도 자체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쉽게 반등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해당 업체는 외국인보다는 기관권역의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2,000포인트 부근에서의 지수 관련 대형주 쪽에 대한 매수를 하지 않고 있는 기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주가가 좀 고초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략상으로 추가로 신규로 매수한다면 저는 5만 원권 거의 초반권역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땐 비중을 좀 줄여뒀다가 다시 더 낮은 가격에서 다시 매수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로 좀 보여지고요. 특히나 두산건설의 잠재적인 위협도가 시장에서는 그다지 크게 평가받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심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주가의 어떤 발목을 붙들 수 있을 만한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의 어떤 하락 조정을 염두에 두시는 전략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게시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는 BHI라는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32,800원 30%이고요. 소금정이 비다. 지금 현재 종목 진단을 했는데요. 좀 높은 가격에 진입했었습니다. BHI 하면 대표적인 어떤 폐열 처리 보일러를 만드는 회사이고 사실 원전 관련주 그리고 지금 현재 셰일가스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지난해 어떤 이익만큼의 어떤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호전되어 있는데 주가의 어떤 흐름들은 최근에 33,000원대 찍고 좀 조정하는 어떤 흐름인데 너무 비싸게 들어갔은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가격을 좀 비싸게 들어갔을 때 내가 도망 나올 자리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은 어떻게 보냐면 최근에 수급은 좋습니다. 외국인들하고 국내 기관들의 어떤 수급이 굉장히 견조한 어떤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매수를 견조하게 보였다. 왜? 지금 현재 상반기에 어떤 실적도 좋고 지금 원전 관련이나 지금 이렇게 지금 이런 쪽에 어떤 그 셰일가스 관련주들은 계속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흐름이 약간 지금 현재 무너졌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요. 중기적인 추세는 상승 추세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추세는 하락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추세를 보시면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단기 추세가 중기적인 추세가 있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 자리를 쿵 눌렸잖아요. 그러면 눌려주니까 N자형 하락의 어떤 마디에서 리바운딩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높게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자리가 이 자리라고요. 이 자리니까 지금 올라가도 그 자리가 버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은 기간을 좀 투자하는 것이 좋겠고요. 지금 나는 손절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리바운딩하면 이 종목은 32,000원대에서 지금 비중을 일단 뭐 기본적으로 반 정도 줄여놓고 아래로 밀으면 현재 가격을 깨지 않으면 좀 더 매수를 한 번 더 하셔서 중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겠고 이건 단기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매도의 어떤 그 시점을 이 앞에 이 자리에서 놓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놓쳤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시 청산하고 한 번 더 저점을 노려보는 어떤 전략이 좋겠다. 왜? 중기적인 추세가 살아있고 수급도 좋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게시판 종목으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심택이라는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심택이요. 심택이라는 종목을 하나 보겠는데 그 12,450원에 30% 비중이라고 합니다. 자, 심택은 그 지금 현재 그 이쪽에 PCB 업체이죠. PCB 업체인데 아마 PCB 업체 중에서는 PBR 지표가 조금 낮은 어떤 종목 축에 속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최근에 요 PCB 업체들의 움직임들이요. 연성 PCB 업체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고 최근엔 또 그 좋았던 어떤 시장 흐름들이 인터플렉스가 가격대가 좀 내려오면서 전체 어떤 시장 흐름은 플렉스컴 쪽으로만 이렇게 쏠려가는 어떤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심택의 어떤 움직임도 흐름은 상승의 어떤 가닥에서 딱 잡아놓고 오늘 주가가 미루니까 마음이 조금 부담이 됐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투자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수급도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급이 기관 좋고 외국인들 간헐적으로 매수하고 있으니까 매도의 주체는 개인이고 이렇게 보면 이 종목은 좀 더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중기는 상승 추세에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중립 영역에 있습니다. 단기도 상승 추세로 했을 때 추세를 확장하면서 가는데 단기는 여기서 잘못하면 하락 추세로 올 수가 있는 어떤 자리니까 여기는 네크라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트렌드가 이런 자리가 지금 트렌드가 돼 있는 자리 오늘 하단의 어떤 자리를 짚고 돌아섰습니다. 그렇다면 위로 올라가면 이게 직전에 고점 자리까지는 열어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직전에 13,500원대 여기가 매도의 청산의 자리라고 보면 오늘 만약에 추가적으로 반전해서 아래를 여기를 깨는 자리로 오면 여기는 비중 축소의 자리다. 여기는 2분의 1의 어떤 비중을 축소하고 여기를 깨지 않으면 13,500원까지 홀딩 전략 제시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단받으신 모든 분들 수익이 많이 나셨으면 좋겠네요. 함께해 주신 김대복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2시 프로그램 시작할 때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줄었습니다. 0.23% 상승하면서 1985선, 코스닥 지수는 0.8%대 상승으로 542선 기록 중에 있는데요. 남은 시간도 전략 잘 세우시고요. 오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